6월 12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리기로 예정됐던 남북 장관급 회담이 무산됐다는 소식인데요. 좀 씁쓸해지는 아침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겠습니다. 상장 가능 기업 6,200개, 이 중 올해 기업 공개는 13건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회와 지난해 외부 감사 의무 기업을 전수조사한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시 상장 요건을 갖춘 비장사 기업이 6,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합계는 각각 976조 원과 66조 원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지난해 실적 합계치의 각각 6.8배와 9.4배에 달했다 그랬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 대여급도 100개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좀 자세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상장 요건 갖춘 비상장기업 유가증권 시장이 793개, 코스닥 시장은 5,433개고요. 매출은 유가증권 상장 705조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271조 원입니다. 영업이익 46조 원, 코스닥 시장 20조 원입니다. 저 해설 기사를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숨은 알짜 기업이 6,220개사다. 10%만 상장해도 증시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자, 상장기업 뺨치는 실적들이다. 숨은 알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7.2% 대 5.5%. 코스닥 후보 기업들이 상장사를 압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기업 공개, 즉 IPO가 지금이 적기라는 그 분석인데요. 왜 벤처 상장 문턱이 낮아지고 수수료도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지 않을까? 즉 IPO를 꺼리는 이유는 사회이사를 둬야 하고 공시 의무, 소액주주 견제도 부담이 된다 그러고요. 또 분기별 보고서를 해야 되고 수시로 IR도 해야 되는 등 상장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돈도 많고 또 이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상장을 꺼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숨겨진 투류 알짜 자료들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한번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준다. 상위 30%는 지급을 안 하고 인수위안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 상위 3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하위 70%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0%인 빈곤층에는 20만 원 전액을 주기로 했다. 자, 이 같은 방안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어서 박 대통령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그랬습니다. 자, 소득 인정액, 기초연금을 주는데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이 무엇인가? 용어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최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 평가액에다가요,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제로로 산정된 계층은 소득 하위 27%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해설 기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 우려에 공약이 대수술됐다. 근데 박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 가입 70%만 기초연금을 준다는 것이고요.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복지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달 말에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소득 인정액이 124만 원까지 되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국제민 기사입니다. 세일가스 3개가 10년 쓰고도 남는다. 미국 첫 보고서 전 세계 매장량 3,450억 배럴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셰일가스 요즘 새로운 에너지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마른 셈이라고 비난도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기사 내용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세일 오일, 즉 태저감 일종의 셰일층에 매장된 오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세일 오일만으로도 세계 인구가 10년 동안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 전체의 셰일 오일 매장량 추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그래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국가별 그래프를 보면은 전체는 3,450억 배럴이고요. 러시아가 750억 배럴, 미국 580억 배럴, 중국, 리비아 이런 순으로 많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원유 강대국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셰일 오일,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하루 쓰는 원유 소비량이 한 9천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이 계산하면 10년 정도 쓸 수 있다는 양입니다. 자, 아래 계산을 잠깐 보시면요. 자, 미국 경제학자들,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하반기 출구 전략에 착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미국 경제학자 50명 설문을 한 것인데요. 35%는 9월에, 27%는 10월을 꽂았다. 12월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것도 35%에 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하반기에 출구 전략을 시작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증권명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기관들 급락한 삼성전자 더 사고 싶어도 찍은 거 보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도마 위에 오른 펀드 10% 룰. 자, 펀드로 10% 룰이 뭔지 잠깐 기사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사 내용. 자, 운용사들이 이처럼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0% 룰 규정이 크다. 10% 룰은 공모펀드가 한 종목을 최대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단 삼성전자처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으면 예외적으로 시가총액 비중만큼 편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억 원짜리 공모펀드는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게 봐도 시가총액 비중인 18%까지만 담을 수 있다. 만약 이를 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일부를 팔아 이 비중을 맞춰야 한다. 공모펀드가 한 종목을 너무 샀다가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생긴 투자자 보호 장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7개월 만에 140만 원이 둔가됐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이 비중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더 살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10%를 때문에 주가 방어가 한계가 있다. 오히려 개미들이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다는 얘기고요. 자, 몰빵 리스크 방지 조치지만 주가 하락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좀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유가증권 시장이 부진하니까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데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자꾸 뉴스를 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 펀드의 삼성전자 편입 비용을 보면은요. 자, 아까 18%여야 된다고 했는데 22%, 20% 넘는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이내에 18%로 비중을 맞춰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인력 10% 감축한다. 올해 더 어렵다. 200여 명 감축하는데 증권가에 또 구조조정 바람이 부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증시가 좋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산기준 업계 3위인 삼성증권이 그룹 관계사 전환 배치를 통해 인력을 100 내지 200여 명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에 다른 곳으로 또 구조조정 바람이 불지 주목이 되는데요. 요즘 최근 들어서는 애널리스트도 순환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실까요? 국내 증권사 임직원 수와 지점수를 보면요. 2012년, 2013년 3월 말 기준인데요. 모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삼성증권 실적도 2010년, 2011년, 2012년 갈수록 자꾸 숫자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모두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럴 때는 증시 투자의 제1격언,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을 좀 되새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